네, 안녕하세요. 심사평가원 치료제로 등재부의 엄현신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일단 치료제로 보험 등재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강의 순서는 건강보험 제도 및 치료제로의 개요,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 치료제로 정보 공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위에 대해서 등재 과정을 설명을 들으셨고요. 사실 치료 재료와 행위가 등재 과정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분은 좀 빨리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0년 7월부터 단일 보험자로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이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험급여 비용은 요양급여와 요양비, 부가급여, 보조기기, 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총칭하는 보다 큰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요양급여의 범위를 보시면 행위나 치료제로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것이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급여와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를 고시하고 있고요. 치료 재료는 급여, 비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약제는 선별 등재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요양급여 대상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치료 재료는 요양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 급여, 비급여 목록에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결정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나 새로운 치료 재료는 요양기관이나 치료재료 제조 수입업자가 복지부 장관한테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약제는 선별 등재 방식이다 보니까 급여 목록에 포함을 원하는 경우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이 없어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별급여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하지만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는 예비적으로 요양급여로 선별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입니다. 행위는 목록표에서 고시된 상대가치 점수랑 매년 계약으로 체결되는 점수당 단가에 종별 가산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약제와 치료 재료는 상한 금액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 내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결정 신청 관련해서 비용 기준에 따라서 신청 기간 내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 고시되기 이전까지 비급여로 산정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료 재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법상 명문화된 정의는 없고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한테 진료에 사용하는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고시한 품목으로 식약처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 인증되는 필수 소모성 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재료 종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중에서 주로 소모성 의료기기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에 꺼즈나 붕대 등이 포함되고요. 인체조직법에 따른 인체조직, 기타 공산품이 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치료재료와 의료기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기계나 기구 또는 장비나 재료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관리 기관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치료 재료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지만 진료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고 관리 기관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료 재료 비용 보상은 처치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치료 재료는 행위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약제나 치료 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 4조 2항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한 경우는 급여, 비급여 목록의 경우로 별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료 재료 비용 보상 예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행위 수가로 보상을 하고 있고 상대 가치 점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행위 수가에 보상을 하지만 개별 보상하는 경우 이제 격리실 입원료에서 마스크가 별도 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 목록표로 고시하는 경우에 개별 보상인 경우는 업체의 결정 신청을 통해서 품목별로 고시하고 있고요. 이외에 한 개 이상의 제품이 세트로 사용되거나 일회용이나 재사용이 혼용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정액 수가로 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재료 등재 현황입니다. 24년 3월을 기준으로 37,000여 품목이 등재되어 있고요. 이 중에 치료재료가 34,000여 품목, 인체 조직이 2,500품목 정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치료재료 건강보험 분류 체계를 보시면 치료재료의 분류 체계에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순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분류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나뉘고 중분류는 형태나 재질, 규격 등으로 나뉘어 있고 소분류는 업체나 품목에 따라서 분류해서 청구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치료재료 청구 현황 보시면요. 2022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청구액의 4.6% 4조 6천억 원이고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보시면요. 아까 행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일단 우선 보험 등재 전에 식약처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심평원에서 하고 있고요.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기존 기술 확인 후에 신의료기술로 해당이 되면 보건의료연구원 내과에 가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고 안전성, 유효성을 거치는데 2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에 심평원에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통해서 경제성이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복지부 고시가 되는 절차까지 거치면 이 과정 또한 10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심평원 내에 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전문평가위원회는 급여, 비급여, 요양급여 여부를 평가하고 상대가치 점수 또는 상한 금액, 본인 부담률을 평가합니다. 이게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 인체조직, 포괄수가 질병군, 디지털 정도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회 추천의 임상 전문가나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병협이나 의협 등의 협회 추천 전문가, 복지부, 식약처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부터 고정 참석과 전문가 인력 풀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와 인체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재료 결정 조정 신청의 유형을 보시면요. 신청에 의한 신청 여부에 따라서 신청과 직권으로 구분되고 있고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결정 신청, 기등재되어 있는 것을 조정 신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식약처 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설립 허가를 받고 아니면 신의료기술에서
해당 치료 재료를 최초로 사용하거나 기존 기술 여부를 확인받거나 이런 통보를 받은 이후에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행위로 포함되는 재료 같은 경우는 식약처 허가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 신청 검토 절차를 보시면요. 치료재료 결정 조정 신청이 되면 일단 우선 실무 검토를 하고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나 경제성,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건정심 심의를 거쳐서 최종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 여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평가와 독립적 검토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같은 경우는 TJ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어서 서류를 보완하거나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이의신청 제도고요. 이제 독립적 검토 같은 경우는 제3의 독립적 검토 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재평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서 신설되었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할 때 독립적 검토 보고서나 신청인의 의견에는 구속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 기준은 4가지가 있고요. 치료재료는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과 인체조직, 희소필수, 환율 연동 조정까지 4가지 이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신청품과 동일 목적의 제품이 등재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인 경우는 제조 수입 원가나 임상적 효능 효과, 경제성 효과 등을 참고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분과 동일 목적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비용 효과가 동등 유사한지, 개선되었는지, 저하되었는지에 따라서 각각에 맞춰 상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등 유사한 경우에는 기등 제품이 1개인 경우는 기등 제품의 90%, 2개 이상인 경우는 90% 또는 최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노력과 관련해서 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기술진흥원에 따른 보건 신기술 인증이나 정부로부터 수상을 받은 경우, 정부 연구개발 R&D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경우, 또는 복지부 장관이 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연구중심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 경우에는 3년간 상한금액 5%의 별도 가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평가 대상인데요. 기등제품 상한금액의 90%나 최저가 이하로 신청한 경우에는 타 신청 제품에 비해서 우선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등제품과 비교한 자료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상한 금액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가치평가 입증 자료가 임상문헌인 경우는 10에서 100%까지 가산이 가능하고요. 기술 개량 가치평가인 경우는 10에서 50%까지 가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 병원이거나 임상시험센터에서 임상문헌을 제출하는 경우는 별도로 5% 가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가치평가 기준표고요. 획기성 가치평가와 기술계량 가치평가 기준표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 평가 항목은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술 혁신성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고, 이 점수의 합으로 앞에서 부린 표에 따라서 가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체 조직은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뼈, 연골, 근막 등 해당 품목이 해당되고요. 조직은행은 의료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인체 조직 가공 처리업자나 수입업자가 해당됩니다. 인체 조직의 상한 금액은 기등제품과 비용효과 기능 등이 동등 유사한 경우에는 기등제품과 동일한 상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 목적의 제품이 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조 수입 원가나 임상적 효능 효과, 경제성 효과 등을 보고 참고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은행이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상한 금액의 70%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 조직은행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희소필수 치료 재료 관련입니다. 2018년 9월에 희소필수 치료 재료 상한 금액 산정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희소필수 치료 재료는 대상은 소화용이나 또는 희귀질환 등의 대체 치료 재료가 없으면서 안전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희소필수 치료 재료 평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요양기관이나 의학 관련 단체, 제조 수입업자 모두 가능하고요. 현재는 대부분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희소 긴급 도입 의료기기로 직접 수입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한금액 산정 기준은 일반 치료재료는 보통 원가를 기반으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데 비해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경우는 원가 이외에 수입국의 유통가 등을 참고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 연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료 재료는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환율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때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한 가격 조정을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부터 제도화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은 4월하고 10월에 연 2회 시행하고 있고, 수입 제조 구분 없이 급여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치료재료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사후관리 제도로는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두 가지가 있고요. 치료재료 재평가는 가격 단위 기초 단위인 품목군, 즉 중분류의 재정비를 통해서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품목군별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인체 조직하고 3년 미만의 품목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사는 치료재료 구입하면 치료재료 비용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양기관의 실제 구입가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치료재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로부터 실제 구입한 금액을 심평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비용대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입한 대로 신고하고 청구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 청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요양기관에서 차익을 환수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제도 관련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신설된 제도고요. 허가 신고 또는 인정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치료재료 급여 품목인 치료재료가 식약처 허가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요양기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면 이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초과 사용에 대해서 안전한지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비용 효과성 등을 같이 고려해서 허가 범위랑 사용 기준, 본인 부담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이 사용 기준과 본인 부담률을 고시하고 나면 요양기관 이외에 신청한 요양기관 이외에 전체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 내용은 연 1회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부작용 발생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치료제로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료제료 급여비급여 목록이나 상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조회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고시하실 수 있고 저희 해당 메뉴에서 제도정책이란 메뉴에서 보험인정기준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매달 고시되는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치료제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도 공개하고 있고요. 고시 이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일시나 참석자, 심의 결과 등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제도 이해를 높이고 등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사전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매년 치료제료 건강보험 가이드 맵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해당 히라 이북에서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 조회 가능하시고 가이드맵 보시면 저희 제품에 대한 세부 설명이나 가격, 이미지 등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가 그 가이드맵 내용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